정리를 해보면 민주당의 탄핵 소추는 일단 요약하자면 8전 8패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들을 상대로 청구된 13건의 탄핵 심판 가운데요. 선고가 나온 8건이 모두 기각된 셈인데요. 결국은 시간만 지나고 업무에 다 복귀를 한 셈이 됐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반응이 무척이나 궁금했습니다. 기각을 예상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헌재의 판단은 그거 자체로 판단으로서 결론이 난 거기 때문에 그거 불복하고 존중하고 그런 수사를 붙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건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기각 결정이 나왔는데 좀 여기에 대한 입장 부탁드릴게요.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상민, 안동환, 이정섭, 이진숙, 최재해,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까지 8명 다 기각이 됐고 나머지 손준성 검사 빼면 나머지 대통령을 포함한 4명은 이제 비상계엄과 관련이 있는데 최영주 대변인,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는 8점 8패든 뭐든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두 분의 말씀 중에 어느 정도의 문제점은 드러났으니 대통령 파면 여부가 중요하다. 이거 집중하겠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탄핵을 남발한다고 하면서 29건 얘기하는데 사실상 소추 의결이 된 거는 17건입니다. 예. 나머지는 이제 탄핵을 철회했다 다시 이제 탄핵을 또 추진하고 이런 것까지 합해서 29건인데 예. 지금 8건이 나왔어요. 기각을 예상해서 탄핵 소추를 추진하거나 그러진 않죠. 명백하게 공직자로서 위법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소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기각보다는 이걸 인용으로 기대하고 하는 것이고 예. 이진숙 방통위원장만 보세요. 4대 4잖아요. 그래도 기각이 됐어요. 근데 오늘일 겁니다. 대법원에서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그 박문진 이사 임명은 옳지 않다라고 판단이 최종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격에 대한 심사는 헌재에서 하는 것이지만 어떤 행정적이나 형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위법한 행위들을 법원에서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의 탄핵소추 부분들이 아무 근거 없이 남발이 된다는 것들은 억측이고 그건 예. 정치적인 프레임이고 그다음에 심리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는 따지고 보면 다 내란과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 이 탄핵소추가 돼 있는 상황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비상계엄의 어떤 배우로 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얘기하는데 12월 3일을 기준으로 해서 12월 3일 전에는 5건밖에 안 됐어요. 예. 그다음에 12월 3일 이후에 8건. 그리고 내란과 관련해서 4건입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그 5건 때문에 비상계엄을 통해서 이런 군대를 투입할 정도 됩니까? 논리가 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최소한 지금 심리가 남아있는 분들은 12월 3일 이후에 내란의 행위에 대해서 탄핵이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금 기각되는 부분과의 심리적인 부분들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분리해서 비상계엄과 그 아닌 부분 나눠야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각이 된 8명에 대한 기각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제가 갑자기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여기 13명의 윤석열 정부 들어 탄핵 소추된 공직자 말고도 강백신, 어미준, 김영철, 박상용 제가 이 검사들의 이름을 언급한 이유가 이 4사람은 이미 국회에서 탄핵 청문회까지 했었어요. 근데 결국 탄핵 소추안조차 발의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분들까지 됐으면 아마 이 화면이 꽉 찼을 겁니다. 자, 우리 탄핵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을 봤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번에 탄핵안 쭉 보면 예. 이번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안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재명 대표 째려봤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창수 중앙지검장 본인이 하지도 않은 기자회견을 했다라고 지금 탄핵 소추안에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4명의 검사들 탄핵 당시에 청문을 해보니까 당시에 보면 어떤 검사는 어디 지방 근무할 때 술 먹고 변을 보고 했다는 그런 사실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4명을 청문회까지 했는데 못했죠? 결국은 거리가 안 됐는데 못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4명 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입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 이 탄핵안을 냈을 경우에 사실관계라도 좀 확인하고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바로 정청래 법사위원장입니다. 자, 법사위원장이 탄핵 관련돼서는 국회 소추인 자격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최소한 탄핵안을 낼 때
사실관계조차 확인 좀 하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오죽했으면 헌법재판관들이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각하되는데?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창피를 받고도 더군다나 이번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만 4억 6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예. 이거 다 우리 국민 세금입니다. 근데 탄핵소추 피청구인들은 전부 다 자기 돈으로 변호사 사서 했어요. 예. 자기 돈 아니라고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 글쎄 이 돈을 물어낼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있는 건가요? 그 자기 돈 아니라고 그렇게 남발해서 이런 결과를 낳고 나는데 아무런 책임도 안 진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마치 이현정 의원 비유는 아까 8.8패면 감독도 바꿔야 된다. 스포츠라면 그 감독이 정청래 법사위원장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비유이 있던 것 같아요. 아까 자막 중에 뭐냐면 아예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게 석고되죄해야 된다. 혹은 이 무차별 줄탄핵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고 했죠. 어제 이재명 대표가 저희 유튜브 정치 시그널 나이트에 직접 출연했습니다. 이 줄탄핵에 대한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도 잘한 건 없고 잘못한 게 있지 않냐. 예. 동의해요. 그냥 편한 길을 선택한 건 아닐까? 네. 네. 뭐 그런 생각도 우리는 하죠. 근데 이거는 반드시 막아야 되는. 네. 결코 우리 민주공화국의 헌정 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행위니까 네. 이걸 동일선상에 비교하는 과하십니다.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뭐 나쁜 짓 하고 공부 안 하고 했다 한들 집에 불 지르는 거하고는 달라요. 네. 네, 그건 아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29번의 줄탄핵에 대해 민주당도 잘한 것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얼렁뚱땅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8번째 탄핵 기각에 대해 정식으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감사원과 중앙지검 조직을 98일 동안이나 마비시킨 것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최상목 대행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30번째 탄핵 시도를 즉각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혁진 변호사님, 이제 네.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는 감사원의 수장, 서울중앙지검의 수장 두 사람의 100일 가까운 직무정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석고대죄해야 된다고 했어요? 글쎄요, 뭐 지금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도 잘못한 게 있다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것 같은데, 예. 아니 잘못했으면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들먹이면서 견강부회하는지 전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예. 조금 전에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예.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그 할 때 변론 준비 기일에서 내내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했느냐, 소추 사유 자체가 불무명하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탄핵 소추한다라고 해놓고 왜 이 사람이 탄핵이 돼야 되는지 그게 아무리 그 소추서를 읽어봐도 헌법재판관들조차도 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8대0 나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다음에 변호사 비용으로 뭐 4억 얼마 쓰여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돈도 무지무지하게 전 아깝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행정이 마비되고 수사가 마비되고 감사가 마비됐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 기회 비용은요, 제가 봤을 때 변호사 비용 수억보다도 몇백 배의 그 기회 비용이 우리 눈앞에서 날아간 것이다. 예.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의 그 누구라도 좀 사과를 해야지 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 변호사 말씀은 최근에 장동혁 의원이 줄기차게 얘기했던 게 아니 탄핵 소추된 사람들은 본인 돈으로 다 변호사 되고 하는데 국회는 한 4억 6천만 원가량을 국회가 탄핵하면서 혈세 세금을 쓴 거 아니냐. 이것보다 오히려 98일 동안 서울중앙지검장 감사원장이 제의를 못했던 거를 따져 물어야 된다. 민주당도 잘못한 게 있다. 줄탄핵 좋다고 했겠냐. 석고대죄라. 장현미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아마 민주당에서도 숙고는 앞으로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기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이든 이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에 제일 중요한 게 탄핵인지,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전국 안정, 경제 안정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되는 상황이 처한 거죠. 그렇다면 탄핵이라는 정쟁에 국민들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거리감이 있고 민생 문제와는 결이 다른 문제에 매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건 상당히 저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국민의힘이 못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앞으로 줄탄핵보다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민생을 점검하는 그런 행보로 나아가지 않을까 짐작됩니다.
김은혜 의원인가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아예 뭐 분량률 100% 탄핵 공장장, 뭐 석고대죄. 혹시 장유 변호사님 갑자기 생각난 건데 모르겠어요. 아까 따끔하게 본인들도 면죄부 받은 거 아니니까 두 사람들도 좀 정확히 내사는 반성해야 된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혹은 이재명 대표가 이 정도 민주당도 잘못한 거 있다 정도의 수준에서 추가 입장을 낼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겁니까? 이 뭐 탄핵 논란에 대해서는? 일단 이 대표가 육성으로 채널A에 나와가지고 일단 이야기한 부분에 무게감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으로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건 어제 일이고 네. 오늘 이제 헌재에서 어쨌든 전원일치 기각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드린 질문이거든요. 네, 저는 필요하면 2번, 3번도 낼 수 있고 국민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안정감을 느끼신다면 민주당이 탄핵과 관련해서는 정하겠다.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과 관련해서 구체화시키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전체적인 고민이 민주당에 더 깊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